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프로젝트 형태로 영상 녹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씬을 만들어서 해당 씬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기능들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나갈게요. 계속해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을 하기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너무 많아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진행을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볼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한번 해볼 거고요. 폴리카보네이트 종류가 굉장히 많죠.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중에 오팔 화이트 색상으로 한번 재질 적용을 해볼 거고요. 해당 재질의 내부 쪽으로 조명 배치를 조금 해서 제품에 대한 표현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다 해놨었는데 제가 또 녹음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또 녹화를 하고 있네요. 자, 우선 샘플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해당 샘플 사진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식은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해당 형태를 전체적으로 다 모델링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해당 재질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요. 특성에 맞게끔 재질로 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평면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평면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씩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제가 해당 재질에 대한 뭐 부분적인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제가 지금부터는 그냥 여기 이 부분 뭐 앞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 부분은 칼럼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넓게 나오는 이 면은 표면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표면과 이 칼럼 부분이 지금 색상이 약간 달라 보이죠. 그리고 이 표면 같은 경우에도 평면으로 가다가 칼럼 부분에 쏙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표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살짝 굴곡이 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길게 굴곡이 있는 상태고요. 크게 좀 왜곡을 해서 그리자면은 이런 형태예요. 자세히 그리려고 그러면은 위에가 조금 더 요렇게 이게 좀 잘 그려지나 모르겠네요. 뭐 이런 식의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 표면에 대한 범퍼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 칼럼 부분과 표면 부분이 색상이 약간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당 부분을 한번 재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샘플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뒷 배경으로는 모니터를 그냥 하얗게 켜놓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해당 사진을 보면은 이 칼럼 부분이 더 진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표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뒷면이 비쳐서 보이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정면에서 찍기는 하였으나 뒷 배경에 모니터를 그냥 꺼놓은 상태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어둡게 되면은 칼럼 부분이 더 밝게 나오고, 그리고 반대로 배경 부분이 밝을 경우에는 칼럼 부분이 더 어둡게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칼럼 부분이 더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표면 부분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자, 처음에 봤던 샘플 사진을 기준으로 보면은 칼럼 부분은 결국은 두꺼운 부분이 되는 것이고 표면 부분은 얇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얇은 부분은 빛이 투과가 되는 것이고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빛이 투과가 잘 안 되는 것이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복층판 사이에서 조명을 한번 쏴 본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빛이 안쪽에서 계속해서 반사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칼럼 부분은 굉장히 밝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표현을 일단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한번 조명을 켜본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를 보시면은 하이라이트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유는 표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볼렁볼렁 엠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재질을 바라봤을 때 빛이 평면인 경우에는 자, 요렇게만 그냥 내 눈에 들어올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내 눈에 들어오는 반사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내 눈에 들어오는 반사가 생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사가 늘어지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길게 늘어지는 거죠. 이런 반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재질이 우리가 흔히 헤어라인이라고 부르는 브러쉬드 메탈이 이런 식의 반사를 보이죠.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모델링을 해 놓은 것은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에 대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시공 이미지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시공 이미지를 바탕으로 깔아놓고 만든 이미지는 아니고 공간을 그냥 따로 평면도를 갖다 놓고 부분적으로만 모델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현재 모델링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만들어 보지를 않고 그냥 빈 파일을 하나를 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고요. 지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만들 오브젝트는 큐브 형태로 아주 얇게 그냥 10mm 두께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뒤쪽에 큐브를 하나 놓았는데 이 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션 쉐이더로 뒷 배경이 밝을 때와 어두울 때를 보기 위해서 이미션 쉐이더로 넣어놓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빨간색으로 그냥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이 스피어가 어떻게 반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잘 보이게 그냥 빨간색으로 일단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먼저 해당 재질의 표면 질감을 만들어 볼게요. 표면 질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는 웨이브 텍스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웨이브 텍스처를 사용할 거고요. 웨이브 텍스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그냥 봐도 모양이 좀 비슷하죠. 볼렁볼렁볼렁볼렁 튀어나오는 형태가. 자, 그런데 지금 이 웨이브 텍스처가 실질적으로 단면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조금 보기 힘드니까 이럴 때 조금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하나 추가하고요. 저는 이 한 칸 한 칸의 사이즈를 실제 규격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 싶어서 텍스처 코디네이터의 오브젝트 벡터를 일단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스케일은 일단 1로 놔 볼게요. 자, 그리고 단면으로 보는 거는 조금 뒤로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상태죠. 자, 이유는 뭐냐? 여기 있는 웨이브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 곡선의 형태, 그 단면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곡선의 형태가 사인 곡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웨이브 텍스처에 보면은 여기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사인, 소, 트라이앵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사인 곡선을 따라가요. 얘를 단면을 먼저 봐야겠네요. 단면을 보기 위해서 일단 XYZ, 세퍼레이트 XYZ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자, 얘는 일단 그냥 가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메스 노드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메스 노드의 모드를 자, 여기에 있는 레스탄이나 게더탄으로 해주고 자, 현재 진행되는 방향 자, 웨이브 텍스처가 길이 방향으로 잘라지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진행되는 방향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서 봤을 때 위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Z축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Z축을 스레숄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단면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0에서 1. 현재 지금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0에서 1까지 나가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오브젝트를 더 키운다라고 해도 얘는 1의 고정값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당 오브젝트 정면에서 봤을 때 원점 있는 위치가 0이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요런 지금 단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면을 볼 수 있는 텍스처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텍스처일 때만 이렇게 단면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인 곡선의 모양을 따라가는데 이 주기가 원래 사인 곡선 같은 경우는 파이가 한 주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케일 값을 그냥 PI로 적어주게 되면은 자, 요렇게 일단은 나눠지게 돼요. 근데 굉장히 수량이 많죠. 자, 그래서 파이 나누기 10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기가 0.1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중심점 오브젝트 벡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고 절반 하나만 나온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하나의 사이즈를 제가 기입하는 사이즈, 뭐 예를 들어서 15mm면 15mm, 20mm면 20mm 그 사이즈에 맞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 사이즈는 2m죠, 2m. 이렇게 움직여서 보면은 2000mm가 움직이게 되죠. 전체 사이즈는 지금 2m예요. 여기에 내가 1000이라는 뭔가 사이즈를 이렇게 넣어줬을 때 얘를 뭔가 수식을 거쳐서 진행이 됐을 때 여기에 0.314라는 결과가 들어가면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메스 노드를 일단 추가를 하고요. 자, 메스 노드는 디바이드로 가고요. 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넣었을 때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반대로 가죠. 스케일이 올라가게 되면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죠. 반대로 가기 때문에 디바이드 모드를 주는 거고요. 얘는 다시 되돌려 놓고 자, 0.314. 자, 얼마에서 나누기 1000을 하면은 0.314라는 값이 나올까? 결국은 0.314 곱하기 1000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0.314라는 값은 파이 나누기 10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에다 곱하기 다시 1000을 곱해주게 되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는 내가 지금 원하는 사이즈 1000 집어 넣어주고 스케일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제는 내가 얘를 한 칸 사이즈를 500을 맞출 거야 하게 되면은
한 칸이 500.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가 2000이니까 4칸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칸의 사이즈를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웨이브 텍스처를 사용한 하나의 이유는 여기에 있는 디스토션 값을 건드려서 약간 이렇게 다 만든 이후에 약간 구부러뜨려 주기 위해서 웨이브 텍스처를 사용을 한 거예요. 웨이브 텍스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단면의 형태는 이렇게 나온 상태고요. 밑에 있는 소와 트라이앵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소로 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는 형태의 모양이 되고요. 자, 그리고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양을 또 한번 수정을 해 봐야겠죠. 아까 단면의 형태를 봤을 때는 볼록 튀어나온 건데 얘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을 하는 상태죠. 자, 이렇게 단면의 형태를 조금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 Z축으로 높이를 많이 낮춰준 거예요. 이렇게 일단 보면은 단면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더 만들기가 쉬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건드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여기는 미리 보기를 위해서 임시로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럼 웨이브 텍스처에다가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되느냐? 자, 가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커브 노드, RGB 커브나 플로트 커브 뭐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줘서 단면의 형태를 만들어줘도 되고요. 자, 혹은 여기에서 매스 노드를 추가를 해서 매스 노드에 파워 제곱으로 가도 돼요. 제곱으로, 자, 1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운 값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랑 동일한 게 감마 노드가 또 있어요. 자, 감마 노드 같은 경우에는 얘랑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컬러 들어온 거를 감마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동일한 형태로 나와요.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으십니다. 자, 일단은 저는 파워 노드를 사용을 해서 일단 간단하게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단면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표면에 대한 범프는 다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재질을 만들어 볼게요. 표면 재질과 그리고 칼럼 부분 재질인데, 칼럼 부분 재질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프린스플드 BSDF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단순하게 노멀 맵에 얘네 그냥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요레스탄 요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거는 미리 보기용이었으니까 뒤에 있던 파워 여기서 들어와야겠죠. 단면을 미리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것들은 일단 지워버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노멀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범프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범프를 보게 되면은 범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범프 맵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둥글기는 한데 끝단 부분만 살짝 둥글게 가죠. 내가 원했던 모양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각적으로 보면서 맞추기 위해서 세퍼레이트 XYZ를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X, Y, Z 이렇게 미리 보기인데, 자, 여기서 미리 보기가 가능한 부분은 X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X로 미리 보기를 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스트렝스 값을 줄여볼게요. 스트렝스 값을 줄여보면은, 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턴스를 건드려 보면은, 자,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은 미세하게 움직여지니까, 자, 이렇게 좀 더 미세하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가운데 그라데이션 지는 부분, 한 가운데 지점부터 그라데이션이 지는 부분이 좀 더 부드럽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스트렝스도 좀 낮춰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턴스도 좀 낮춰줘야 되는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0.01 이 정도 일단 만들어주고요. 얘는 0.5 정도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 실질적으로 이 범프에 대한 옵션 값은 전체적인 크기가 조정되면서 다시 한번 건드려 주기는 해야 돼요. 일단은 크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세퍼레이트 XYZ는 이제 빼주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범프 값이 너무 약한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일단 미리 보기를 하면서 좀 보면은 이렇게 범프가 살짝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범프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일단 메탈릭을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러프니스를 빼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면 범프는 된 것 같네요. 자, 메탈릭 다시 빼주고요. 러프니스는 살짝만, 실질적으로 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같은 경우는 표면이 굉장히 매끈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해당 재질은 칼럼 부분에만 사용을 할 겁니다. 칼럼 부분에만 사용을 할 건데, 실제 시공된 사진을 보면은 해당 재질이 그냥 흰색이 아니고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죠. 그래서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여기서 만들어 줄 거고요. 컬러를 일단 대충 넣어 놓을게요. 대충 넣어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건드는 걸로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범프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건들기 위해서, 자, 실제 사이즈로 얘를 만들어 볼게요. 한 15mm 정도.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건들기 위해서, 자, 실제 사이즈로 얘를 만들어 볼게요. 한 15mm 정도. 자, 실제 사이즈로 얘를 만들어 볼게요. 한 15mm 정도.
자,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범프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씬월드는 펴주고요. 자, 지금 너무 많이 또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씬에다가 갖다가 올려놓으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럼 부분에 대한 재질은 다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 부분을 같이 한번 섞어 볼게요. 어차피 재질은 하나로 지금 가야 될 것이고 해당 재질을 다른 표면 부분의 재질과 같이 섞어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믹스 쉐이더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믹스 쉐이더를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마스크 맵이 하나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 하얀색 부분에는 표면 재질이 들어오고 검은색 부분에는 방금 만든 칼럼 부분 재질이 들어올 거니까 자, 검은색이 0번, 하얀색이 1번이죠. RGB상 보면은 0이고 1이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믹스 쉐이더에서도 쉐이더 위에 있는 것이 0번, 밑에가 1번이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검은색에 1번 연결 제대로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만 흰색이고 계속해서 색상이 변하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얘를 컬러 램프 노드를 이용을 해서 아이고 어디 갔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얀색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 주고요. 자, 그러면 컬럼 부분에 대한 재질은 표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표면 부분에 대한 재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얘는 닫아 버리고요. 이제 건들 일이 없으니까. 자, 일단 표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이 비쳐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비쳐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프린스플드 BSDF 활용을 해서 트랜스미션을 올려주고 트랜스미션 러프니스를 올려줘서 이렇게 빛이 2가 되는 형태를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원하는 표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서 트랜슬루센트 BSDF를 일단은 활용을 할 거고요. 트랜슬루센트 BSDF를 이렇게 넣어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현재 지금 배경이 밝기 때문에 표면 부분이 더 밝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뒷 배경을 어둡게 다시 만들어 볼게요. 어둡게 만들게 되면은 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칼럼 부분이 더 밝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빛에 대한 일단 표현은 다 됐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해당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표면 재질이 트랜슬루센트 BSDF가 되다 보니까 반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자, 일단은 색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좀 맞춰주고요. 보기가 너무 안 좋으네요. 자, 요거는 RGB 노드로 사용을 해서 두 가지의 같은 색상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디테일한 컬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맞추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반사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트랜슬루센트 BSDF를 애드 쉐이더. 자, 지금부터는 요거만 볼게요. 자, 애드 쉐이더를 사용을 해서 엮어줄게요. 엮어주는데 누구랑 엮어주느냐? 자, 그냥 프린스플드 BSDF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얘를 같이 섞어줄 거예요. 같이 섞어줘서 자, 반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밝아지죠. 자, 그래서 반사에 대한 부분만 프린스필드 BSDF에서 관여를 할 수 있게끔 베이스 컬러를 아예 그냥 검은색으로 죽여버리게 되면은 반사는 나오면서 표면에 대한 컬러는 트랜슬루센트 BSDF에서 나오는 컬러가 잡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 트랜슬루센트만 넣었을 때는 자, 이렇게 나오면서 반사가 없었는데 애드 쉐이더 들어가서 프린스필드 BSDF가 들어가면 자, 여기에서 나온 반사가 같이 추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러프니스 값은 아까랑 똑같이 낮춰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았던 범프 재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도 들어가고 다 똑같이 들어가야겠죠. 노멀 맵은 다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재질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빛에 대한 표현이 제대로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뒤에 하얀색 배경 부분을 어둡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둡게 만들게 되면은 칼럼 부분이 더 밝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꾸 나오는 게 이상해서 봤더니 여기서만 연결해 놓고 여기서 연결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뒷 배경이 어두워지니까 칼럼이 밝아졌고요. 상대적으로 밝아진 거예요. 자, 그리고 뒷 배경이 밝아지게 되면은 칼럼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재 만든 재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 두 가지 재질을 섞은 거고요. 섞는데 프린스플드 BSDF와 그 다음에 트랜슬루센트 BSDF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적절히 혼합을 해서
표면 반사와 빛에 대한 표현 두 가지를 다 잡아준 것이고요. 그리고 범프맵을 잘 만들어서 모든 재질의 범프맵을 다 같이 넣어준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자, 그리고 조금 가까이에서 보면서 여기 있는 디스토션을 건드려서 얘가 약간 이렇게 꾸물꾸물꾸물꾸물하게 내려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은 굳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전체 면이 지금은 너무 평면이기는 한 거죠. 그래서 전체 면 자체도 약간 울퉁불퉁할 수 있으니까, 크게 울퉁불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노이즈 텍스처를 사용을 해서 섞어줄 수가 있겠죠.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값을 조금 올려주거나 내려줘야 되는 거죠. 디테일은 아예 그냥 없애고요. 이런 식의 범프를 같이 섞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자, 믹스 노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믹스가 컬러 믹스, RGB 믹스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컬러 믹스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믹스가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해졌네요. 그래서 얘랑 얘를 두 개를 일단 섞어서 이런 식의 범프가 나오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믹스 맵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오버레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뭐 리니어 라이트나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써줘도 되고요. 적당히 섞어서 써주면 되겠죠. 근데 리니어 라이트를 그냥 쓰게 되면은 전체 굴곡이 너무 심해질 것 같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컬러 램프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해서 검은색 부분이 없어지게끔 이렇게 약간 밝게 만들어 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검은색 부분은 가운데 나눠지는 칼럼 부분에서만 완전히 검은색이 나와야 되니까, 얘를 그냥 검은색으로 가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너무 어두워지고 얘가 두꺼워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조금 밝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질은 일단 다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아까 만들던 씬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오브젝트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 돌아와서, 자, 탑뷰에서 그냥 컨트롤 V하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 두 개만 떼어놓고 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객체가 지금 가지고 온 객체니까 링크 매터리얼에서 매터리얼 연결해 주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객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워 버리고요. 자, 그리고 다시 미리 보기. 자, 오브젝트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자,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조명이 늘어지는 부분도 너무 길게 늘어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무 좀 어둡기도 하고요. 안쪽에 라이트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 실린더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이미션 노드를 적용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 주변 배경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반투명하게 나오는데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얘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어찌됐든 미리 보기 렌더링을 하는데 계속해서 같이 돌려줘야 되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얘를 좀 빨리 보게 하기 위해서 주변부는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재질 한번 추가적으로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빛이 너무 잘 못 뚫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좀 더 잘 뚫고 나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컬러를 그냥 아예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이 컬러를 그냥 흰색으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빛이 잘 뚫고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트랜슬루센트 BSDF로 들어가는 RGB에 대한 컬러를 좀 더 강하게 줘야 되는데, 요거를 RGB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자, 매스 노드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색깔이 단색으로 바뀌어요. 요거는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멀티플라이 1 그냥 해볼게요. 자, 원래 있던 컬러가 아예 빠져버리죠. 자, 그래서 매스 노드를 그냥 바로 넣어주면 안 되고,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RGB 세퍼레이트 컴바인을 거쳐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RGB 세퍼레이트, 뭐 HSL 세퍼레이트, 이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세퍼레이트 컬러, 컴바인 컬러, 이렇게 두 개로 컬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여기 보면은 RGB, 그리고 HSV, HSL, 이렇게. 얘네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HSV로 갈 거고요. 컴바인 말고 세퍼레이트도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HSV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퍼레이트 컴바인 HSV 컴바인 HSV 두 개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 전혀 연결을 안 했을 때와 동일하게 일단은 나오는 상태고요.
뮤트를 시키니까 그냥 못 넘어와서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어쨌든 이게 아예 그냥 빠졌을 때와 동일하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상태인데, 자, 밸류만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밸류 값이 원래 기존에 찍어보면은 0.735였죠. 근데 얘를 그냥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밝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얘를 트랜스루센트 BSDF로 넣은 이유가, 자, 뒤에 지금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큐브 형태로 모델링을 해놨는데, 이 큐브가 지금 컬러를 보게 되면은 그냥 어두운 색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를 트랜슬루센트 BSDF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트랜스미션을 올려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트랜슬루센트 BSDF를 좀 더 활용을 한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나눠지는 부분에 대한 컬러가 좀 더 진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기 중간에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에 대한 컬러를 더 진하게 놔주면은 해당 컬러가 비쳐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폴리카보네이트 부분이 좀 더 밝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얘를 그냥 올려주시면 되세요. 더 밸류값만 더 올려주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더 밝게 잘 나오니까,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맞춘다라기보다는 느낌상 좀 맞추는 게 더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으시니까, 단순 금속이나 유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PBR 프로세스로 작업 진행을 하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재질을 한번 설정을 해 보는데, 만약에 옆으로 이 늘어지는 부분, 하이라이트가 맺혀서 옆으로 늘어지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하나 둘씩 건들면 되는 거죠. 범프를 건드려 주면 되고, 범프의 스트렝스 값을 건드려 주면 되는 거겠죠. 스트렝스 값을 낮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디스턴스 값을 건드려도 되고요, 적절한 값으로 맞춰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옵션은 저는 조금 건드려 놓고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돌리기로 하고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일단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폴리카보네이트와 비슷하게 지금 헤어라인 메탈 재질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디테일을 많이 올려서 작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속이니까 간단하게 메탈릭 1로 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표면에 대한 반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쨍하게 반사가 일어나니까 여기 있는 러프니스도 많이 내려가면 되겠죠. 지금 0까지 일단 내려갔어요. 0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죠. 살짝만 올려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대한 범프 값을 만들어 줬는데, 얘는 범프 값을 만들지는 않고 진행을 해 볼게요.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정도만 잡아주기 위해서 애니소트로픽 항목을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그런데 1까지 가도 얘가 옆으로 늘어지는 정도가 우리가 사진상 봤을 때와 좀 다르죠. 훨씬 더 많이 늘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타이핑으로 더 높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비슷하게 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애니소트로픽 항목을 이렇게 좀 값을 조정을 하면서 적절한 값을 찾아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헤어라인 메탈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위아래로 길게 하이라이트가 좀 더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면 러프니스 항목이 값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러프니스 값을 하나로 그냥 넣어 놨는데, 러프니스 그냥 0.096 이렇게만 넣어 놨죠. 근데 이 부분을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이즈 텍스처를 좀 활용을 해 볼게요. 자, 근데 러프니스를 넣기 전에 표면 색상을 아예 그냥 바꿔 볼게요. 자, 그래서 노이즈 텍스처에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두 개 붙여 주고요. 이건 제너레이티드 말고, 제너레이티드라면 이렇게 늘어져서 나오니까, 자, 여기에서 오브젝트로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노이즈가 제대로 나오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Z를 0.01 정도 세로로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그냥.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스케일은 좀 더 작아져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노이즈 텍스처를 그냥 베이스 컬러에다 연결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컬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컬러 램프를 연결을 해서 이 검은색 부분을 검은색이 아니고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결을 조금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스케일 값을 조금 더 올릴게요. 조금 더 올리고 얘네도 조금 더 올려서 밑으로 더
많이 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간단하게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해서 헤어라인 메탈 재질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프니스 항목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러프니스 항목에 들어가는 컬러도 조금 바꿔서 일단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이게 얘네를 임의로 조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컬러 램프를 러프니스에다가 넣어서 중간중간 더 번짐 효과를 더 많이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자, 추가적인 세팅 조금만 건들고 렌더링 돌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렌더링 돌리고 돌아왔고요. 현재 뭐 렌더링 해상도는 1620에 2160 이 정도 사이즈로 렌더링을 돌렸고요. 렌더링 옵션은 크게 건든 거 없이 돌렸고, 디바이스는 렌더링을 GPU로 돌렸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RTX 3060 랩탑 버전이에요. 노트북에서 지금 렌더링을 돌린 거고요. 렌더 타임은 11분 47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후보종을 통해 가지고 조명 표현하는 것들 좀 해주고, 그리고 배경 합성 조금 더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옵션들을 조금 건든 것들은 범프값 조금 건드려 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관계는 없기는 하는데, 워낙에 지금 노이즈 텍스처를 약하게 줘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요즘 요 믹스는 제가 잘못 연결을 해놨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렌더링을 돌렸어요. 중간에 들어가 있던 컬러 램프 같은 경우에는 뺀 이유가 뷰가 너무 옆으로 틀어지다 보니까 이 골이 너무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바꿔놓은 상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재질 표현한 것 중에서 핵심은 뭐 몇 가지 없죠. 쉬운 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있는 브러시드 메탈 같은 경우에는 애니소트로픽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늘어지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정면에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같은 경우에는 범프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가 옆으로 늘어지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BC2가 되면서 반사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트랜슬루센트 BSDF와 프린스플드 BSDF 두 가지를 애드 쉐이드로 섞어주는데, 프린스플드 BSDF의 베이스 컬러를 검은색으로 놔서 반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